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먼지에 갇혀서 답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깨끗하고 강한 북풍이 불러 들어오면서 지금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고요. 덕분에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밤사이 강원 산간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영남 지방에도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일부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동 기류가 유입이 되면서 낮은 눈비 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강원도 산간을 중심으로 밤사이 많은 눈을 뿌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와 경북 그리고 경남 동해안 지방에 약하게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산간이라든지 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0도, 서울과 전주 2도, 강릉, 대구가 4도 정도로 오늘보다는 살짝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강계가 영하 8도, 함흥이 0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12도, 광주, 대구, 부산은 14도로 역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함흥은 9도 선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주 남쪽 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절기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온이 오를 때 농가에서는 또 다른 주의점이 필요하다고요. 네, 여맘때 기온이 오르게 되면 작물들이 본격적으로 생육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병과 해충들도 마찬가지로 활동과 번식이 왕성해지고 또 겨울을 난 해충들이 특히 번식이 빨라져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재배하고 있는 오이나 고추, 또 파프리카, 토마토, 가지와 같은 이런 작물들은 병해충을 잘 보고 초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신 시설 재배 작물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작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가지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맘때 가지는요. 남부지방에서는 시설에서 재배하는 촉성 재배의 경우에는 수확을 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반촉성 재배의 경우에는 이제 육묘와 함께 아주 심기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숙 재배의 경우에는 육묘 시설에서 파종과 육묘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배 형식에 따라서 수확과 생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가지는 작물 특성상 일반 생육이 진행되면서 꽃이 피고 또 수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육 관리와 수확 관리를 동시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입니다. 또 가지는 노지 재배를 할 경우에 출하 시기에 가격이 하락해서 농가 소득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노지 재배와 그리고 시설 재배가 비슷한 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작물 특성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가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먼저 도별로 시설 재배를 하는 가지의 면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81헥타를 시설 재배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경상남도가 60헥타 그리고 경상북도가 52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를 합치는 그런 면적의 주산지별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여주에서 가장 많은 327헥타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여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지를 노지와 시설에서 재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경기도 여주에서 가장 많은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주의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는요, 중부 내륙성 기후로 기온의 연교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1.4도인데요. 대개 10월 말부터 4월 초에 서리가 내립니다. 강우는 여름에 특히 집중이 되고 봄철인 4월에도 종종 강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 정도입니다. 여주는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지는 않은데요. 이런 날씨에서 생산된 여주의 가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남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교차도 크고 또 물도 풍부하지만 반면에 물빠짐이 좋은 사질양토 지역이기 때문에 가지를 재배하는 데는 아주 적합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주 가지는 인지도가 향상되어서 금보라 여주 가지라는 브랜드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세종대왕을 상징하는 금과 그리고 풍부한 안토시아닌을 의미하는 그런 보라색에서 보라를 따서 합성된 그런 브랜드명을 했는데 여주 가지의 이 여주 금보라 가지는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6.8톤을 처음 수출했고요. 작년 2018년에는 21톤을 일본으로 진출시켰습니다. 네, 그럼 일본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가지의 대표적인 산지죠. 여주의 흥천면, 간암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기온이 올라가는 이맘때 농가에서는 가지 재배에 있어서도 병충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특히 어떤 병해충에 대비를 해야 합니까? 네, 요맘때 이제 기온이 오르게 되면 일교차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 시설 내에 습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과 해충 모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이맘때 가지 시설 재배에서 주의해야 될 해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해충이 한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퍼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되는 해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가지 시설 재배 시 대표적인 해충으로는 진딧물을 들 수 있는데요. 진딧물은 주로 목화 진딧물과 그리고 복숭아옥 진딧물이 많이 발생되는데 진딧물은 주로 새잎을 흡집해서 잎을 말리고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식물 바이러스병을 전염시키고 또 그름병을 발생시켜서 동화적욕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과실의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진딧물은 번식력이 매우 왕성하기 때문에 포장 예찰을 철저히 함으로써 초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동일한 계통의 작물 보호제를 연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맘때 응애류 방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지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이 응애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응애라는 해충은 진딧물과 마찬가지로 요맘때 모든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해충인데요. 주로 전박이 응애와 차먼지 응애가 대표적으로 발생되는데 응애의 발생 조건은 강우가 적고 그리고 고온 건조할 때 발생되는데 알에서 성충까지 10일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급속하게 이렇게 증식할 수 있는 해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애가 이파리 한 장당 한두 마리 정도 보이는 그런 발생 초기에 방제를 해야 되고, 응애는 특성상 잎의 표면보다는 뒷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재를 살포할 때 뒷면까지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약재 말고 포식성 천적인 칠레 이리응애를 사용함으로써 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재배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골칫거리인데요. 가지에 발생할 수 있는 병에 대해서 이번에는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요맘때는 마찬가지로 해충과 같이 병도 봄에 이렇게 온실내 일교차가 커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습도가 높아지면 발생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역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온도별로 생존하는 기간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특히 어떤 병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까? 네, 가지 시설 재배 시 지금과 같이 저온 다습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제피곰팡이병인데요. 제피곰팡이병의 균사 생육 온도는 20도에서 25도씨이고 균핵을 형성하는 병으로서 병원군은 한번 병에 걸린 식물의 잔재물이 월동해서 다음에 전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설 내의 기온이 15도 정도로 낮고 높은 습도가 오래 지속되면 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설 내의 습도가 낮아지도록 환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식물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제는 발병 초기에 약재를 살포하시면 되는데, 병원군의 약재 내성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약재는 서로 다른 것을 바꿔가면서 살펴주시는데, 물기가 없는 분재나 훈연제 그리고 미립제를 살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병해충의 피해 없이 건강하게 가지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육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생육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가지는 고온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생육 저온이 22도에서 30도로 좀 높은 편인데요. 가지의 생육 단계별 생육 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지의 발화와 육묘 저거는 역시 22도에서 30도가 적당합니다. 그렇지만 17도 이하가 되면 생육이 떨어지고 7도나 8도 이하가 되면 저온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22도에서 30도 정도면 시설 재배 작물로서는 기온이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를 재배할 때 어떤 점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가지는 온도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광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일정량 이상의 광량을 요구하는데요. 만약에 가지 재배 시에 일정량이 부족하면 잎은 좀 크게 되겠지만 연약한 상태가 되고 꽃의 발육도 나빠져서 단화와 주화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과실의 발육도 더디게 되고 착색이 불량해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네, 일조량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일조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생육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가지가 이렇게 많은 광을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광 포화점은 4만 룩스 정도로 다른 작물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재배 가지를 하는 동안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절대적으로 가지가 필요로 하는 광량을 충족해 줄 수 없는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고요. 또 지금처럼 미세먼지나 또 앞으로 황사 같은 게 올 경우에는 더더욱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재배를 할 경우에 광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전광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 뜨자마자 보온을 위해서 쳤던 이중 피복이나 커튼을 걷어줘서 오전광을 충분히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시설 내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피복이나 커튼을 벗겨줬을 경우에는 냉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이 점은 특히 주의하시면서 광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가지는 생육 기간과 수확 기간이 겹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남부지방의 시설 재배 가지는 한창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수확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까요? 네, 가지의 수확이나 수확 시기는 품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개화 후에 20일 전후에 수확을 하게 되고요. 또 수확하는 과실의 크기는 120g에서 16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수확은 오전 중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수확한 가지를 적절하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온도는 10도에서 12도, 그리고 상대 습도는 90도 내지 95도 조건에서 유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면에 수확한 가지는 저온에 민감해서 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저온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저장은 그렇기 때문에 2주 이내로 하셔야 하는데, 저장할 때 조건은 온도는 10도에서 15도, 그리고 습도는 85%에서 90% 정도의 조건에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의 초동면, 무안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지의 생육 환경부터 병해충 예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병해충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농가에서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의뢰 내용을 먼저 보고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의 도라지 농가에서 올려준 상담 내용인데요. 도라지 구근에서 둥근 혹이 발생했다고 해서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위원님, 방금 도라지 구근에서 발생한 이 둥글둥글한 혹을요, 뿌리혹 선충병으로 진단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뿌리혹 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뿌리혹 선충병은 소나무나 편백, 오동나무와 같은 수목에서, 또 콩이나 배추, 당근, 상추와 같은 이런 농작물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뿌리혹 선충은 기주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곰팡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식물 기생성 선충 중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해충의 위치를 차지하는 선충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충이 한번 감염되면 수확량은 물론 품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무에서도 생육 감소와 함께 말라 죽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아직 등재된 사회 선충제가 없기 때문에 약제 방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뿌리혹 선충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사례와 같은 도라지의 뿌리혹 선충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토양을 통해서 전염하거나 피해를 발생하는 병해충은 선충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방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통해서 전염하는 병이나 해충을 이렇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예 그런 병에 걸리지 않거나 해충이 없는 토양에서 재배를 하거나, 또 도라지의 경우라면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도라지를 재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병에 걸린 도라지의 경우에는 이듬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캐서 태우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거를 해야 되고요. 부득이 병해충이 있었던 밭에서 재배를 해야 된다면 기피가리와 객토를 해서 작토층에 이러한 선충의 밀도를 낮게 해주거나 가능하다면 담수, 물을 담아서 선충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병해충 상담소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날씨가 예상이 되지만 오후부터는 그나마 깨끗하고 강한 북풍이 불어 들어오면서
내일은 일시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강원도 산간지방은 밤사이 많은 눈이 예상되니까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